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텍사스주가 작전명 론스타라는 작전명으로 주방위군을 총동원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에게 맞서겠다. 주방위군을 총동원해서 지금 도대체 텍사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 때문에 이 미국국자들을 다 풀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텍사스는 코로나 집단 확진의 공포, 그리고 범죄의 공포, 이런 여러 가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태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브라운스빌, 국경지역의 브라운스빌 시청 대변인이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달 브라운스빌 버스 정류장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무려 6.3%가 양성이었다. 브라운스빌 전체에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 검사를 받은 인원 중 13.8%인 108명이 양성이었다. 이 숫자는 사흘 만에 18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카운티 당국에 체포했지만 연방기관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청에서 바이든 행정명령에 의거해 석방시킨 자들이다. 우리는 연방법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 이들에게 공중보건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자가격리하라고 권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임의동명 해가지고 한번 받아봅시다. 불법 체류자들 와보세요. 해서 해봤더니 6.3%가 이 코로나 양성자. 그리고 이제 이 브라운스빌 시 전체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13.8%인 108명이 양성이었는데 이게 사흘 만에 185명으로 늘었으니까 무려 25%가량이 양성자다 이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야, 그런데 이거 지금 잡았다가 국토안보부에서 풀어줘 라고 하니까 이 카운티 경찰 당국에서는 이 억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풀어준 거죠. 그런데 지금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양성자로 판명이 되든지 판명되면 당연히 그냥 병원으로 그냥 잡아가 버리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버렸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 양성자와 직접 접촉을 일주일 내에 한 사람들 전부 다 2주간 자가격리 강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기고 밖으로 나오다가 이 휴대폰 추적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발 자가격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면 이 시민들이 얼마나 공포냐. 이게 지금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있냐? 아니죠. 범죄. 지금 이 불법 미입국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데서 수배자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야, 미국에 가면 지금 바이든이 다 그냥 받아주라고 해가지고 살 수 있어. 뭐 에콰도르 경찰, 니카라과 경찰, 멕시코 경찰이 미국 가서 우리를 어떻게 잡을 거야? 해서 넘어온 자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텍사스 국경순찰대 델리오의 지역대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흘 동안 텍사스 국경 우리 관할 지역에서만 미리국자 1,6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의 성인 남성이고 외국 형사당국에 의해 수배된 자들도 많다. 일부 좌파들은 미리국자들은 거의 가족 단위고 어린 자녀의 생존을 위해 들어온 생계형 미리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대부분 독신 남성이고 성범죄자와 약물, 밀수 등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자들인데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추방된 후 다시 온 자들도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좌파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그거 전부 다 생계형 아니냐. 가족들, 어린 애들을 지금 먹여 살리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줘야 된다. 라고 지금 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미입국자들을 풀어줘라. 살게끔 해줘라. 라고 해서 풀어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 가족 아니다. 그냥 죄 짓고 온 놈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수배자라서 국외로 추방했더니 다시 또 들어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 많은 게
이 관할 지역에서만 4월 동안 미리국자 1,600명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물밀듯이.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범죄자들 섞여 있지. 그리고 코로나 양성자가 지금 20% 육박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텍사스가 국경지역 많으니까 멕시코하고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6개 주가 우리는 이거 못 지키겠다 라고 행정소송을 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가처분 소송을 했으니까 그럼 법원에서 좋아 보름 동안 지키지 마 또는 20일 동안 지키지 마 한 달 동안 지키지 마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 날 우리는 지키지 않아 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법원에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벌써 뭐 2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법원에서 인정한 기간 지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6개 주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 이 6개 주 검찰총장이 우리는 이 미리국 관련해서 못 지킨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그 기간 지나서 받아주다 보니까 저렇게 코로나 환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텍사스를 오염시키고 있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거 이제 우리는 못 지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행정명령 우리 뭐 법원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칼을 빼들자. 그래서 나는 아예 우리 텍사스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이걸 다루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국경 통제를 거부하고 불법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남부 국경 지역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텍사스는 합법적인 이민을 지원한다.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예방보다 텍사스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경 개방 정책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법 집행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다. 현 시간부로 우리 주를 지키기 위해 작전명 론스타를 발동한다. 이 작전에는 육군, 공군, 해병주방위군과 국경경비대,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등 가용 전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라고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3월 7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주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인도주의적인 것보다는 우리 주의 주민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할 것이다. 라고 텍사스 주지사가 선언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치안병력, 행정력, 치안력이 부족하니까 이 텍사스 주 내에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텍사스 주의 주방위군들을 비롯한 이런 이 군사 전력들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텍사스 주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보, 건강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론스타, 작전명 론스타다 이거예요. 론스타 작전. 그래서 이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데 그러면 텍사스주가 동원할 수 있는 주방위군은 어떤 전력이 있냐? 잠시 보면요. 텍사스주 방위군 중에서 육군이 있죠. 총병력은 18,160명입니다. 현재 36 보병사단이 텍사스주에 있고 이 36 보병사단 내에는 56 그리고 72 보병여단 전투단 이거는 이제 여단급 전투단인데 이건 경보병들이에요. 그리고 제278 기갑 기병연대 이거는 이제 기갑부대입니다. 탱크 전차로 이루어진 기갑부대예요. 그리고 제36 전투 항공여단 여기는 이제 공격 헬기 부대예요. 그리고 제136 기병연대 여기는 이제 전차와 장갑차로 이루어진 역시 여기도 기갑부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18,160명의 육군력이 있고 그리고 공군력은 3,200명입니다. C-130 수송기가 있고요. 이 비행단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마 이런 그 보병들을 텍사스주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주고 하는 이런 수송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MQ-9 리퍼 2개 비행대대로 이루어진 무인 공격기 비행단이 있고 이건 뭐 정찰이나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겠죠. 지금 뭐 이 리프에도 탐지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149 전투비행단 F-16CD 전투기 2개 비행대대로 이루어진 전투비행단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F-16 전투기 한 50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 합참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평시에는 주방위군 그러니까 주지사가 통제권을 가지죠. 그런데
텍사스주 경비대라고 따로 완전히 오롯이 텍사스 주지사가 임명하고 통제하는 이 밀리터리 전력이 또 1,700명 있어요. 이거 이제 중대급으로 편성돼서 텍사스 전역에 띄엄띄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총대장은 1,700명인데도 놀랍게 현역 투스타예요. 육군 투스타가 지금 지휘를 하는 이런 병력이 있어서 총 23,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텍사스 주지사에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총동원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뭐 풀어줘 라고 할 때 우리는 못 들어준다. 그러면은 강제성을 띌 때 우리는 이 밀리터리 전력을 가지고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방군하고 텍사스군하고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는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 역사상 과거에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전투를 할 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연방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군을 소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방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있죠. 자, 국경에서 밀려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연방기관, DNI, 이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는 야, 풀어줘. 대통령 행정명령이야. 라고 해서 이민자 전원 석방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텍사스주에서는 야, 여기는 텍사스주야. 주지사 명령을 받았어. 우리 주방위군은 주지사 명령을 받았으니까 전원 체포 후에 추방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 왜? 코로나 환자가 지금 20%가량 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범죄자들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텍사스주가 반단 말이야? 안 돼.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연방에서는 이것들 봐라. 군사력 동원해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겁니다. 리틀록 사건입니다. 1957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방위군이에요. 주방위군 공군들이에요. 공군방위군. 그리고 이제 여기 흑인 소녀들이 좀 보이는데 이 사건 보시면 1957년 아칸소주 리틀록 센트럴 고교에서 흑백 갈등이 발생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자 아칸소 주지사였던 어벌 포버스가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해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차단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101 공수사단 병력을 보내서 학교를 포위했고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대통령 직권으로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인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1957년이에요. 정말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흑인 7명의 흑인 소녀들이 학교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교에 있던 그 학부모들이 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 껌둥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겠단 말이야. 못 와! 이렇게 됐는데 아니 법이 지금 뭐 학교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법원에서 그래 오지 마. 오면 안 돼. 흑인들은 이 학교 오면 안 돼라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주지사인데 주지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이 학생들, 흑인 학생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학교를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그걸 이제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뭐한 짓이야 지금? 에? 인종차별하면 안 되지. 어디 지금 감히 흑인이라고 학교를 못 오게 하고 이 말이 된 거야? 해서 연방군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 주방위군을 다시 포위해버립니다. 양쪽 다 실탄을 장전하고 대치를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지시해서 이 주방위군 이 지휘권을 가져와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리틀록 사건 초반에는 민주당의 주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권으로 야 대통령 직권이야. 주지사 너 박탈이야. 지휘권 박탈이야. 연방에게 지휘권을 가져와. 라고 해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니까 뭐 철저하게 지휘 개선 지키죠. 그래서 지휘권이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해서 포위를 풀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101 공수사단 병력들이 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에스코트 해주는 이런 상황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2의 리틀록 사건, 지금 텍사스에서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야 지휘권 가져와 압수해가지고 진압해버렸듯이 지금도 그러면 바이든이 지휘권 가져와 해서 진압해버리고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뺏어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로 인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왜냐?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러한 대의 명분이 있었죠. 이때는 대통령에게. 그래서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뺏어와도 명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텍사스주 주방위군들이 이렇게 집결하고 동원령을 선포한 것은 무슨 명분이냐? 주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주 주민들의, 텍사스주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걸리면 사망률이 높은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 중에서 상당수자가 범죄자들인데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방위군 동원했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뺏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이런 명분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뺏어가면은 텍사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거부해? 당신은 그게 싫단 말이야? 도대체 넌 누구 대통령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사면초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자니 자신의 행정명령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사상 초유의 주방위군들이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될 것이고 그걸 뺏어버리면은 또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텍사스주의 지지도는 완전히 그냥 폭락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이게 텍사스에서만 끝나냐?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몬타나, 웨스트 버지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아칸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13개 주가 이 대통령 행정명령 중에서도 이렇게 국경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주가 이 6개 주인데 그거 말고 에너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주가 지금 13개 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거 우리도 동원할 거야. 아니 우리 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데 그걸 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방위군 동원할 거야. 라고 한다든지 셀가스를 왜 채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주의 경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방위군 동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과연 아이젠하워가 1957년도에 리틀락 고등학교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수거해왔던 그 시절의 대의명분하고 지금 바이든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유 그리고 화합한다더니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혼란을 치닫고 있는 미국 대륙이 아닌가. 이게 이제 샘슨 제가 지난 대선 시기 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샘슨 가족이 지붕에 완전히 지금 미국이 내전 상황이 돼가지고 2021년 1월 20일 그렇게 해서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완전히 내전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샘슨 만화가 예언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이 아니냐. 왜?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연방에 대항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미국이 어떻게 갈지 바이든은 정말로 끝까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